오늘 조금 낯선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평소라면 피하고 싶은 주제, 어쩌면 듣는 것조차 불편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말하기 꺼리는 것들 속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금기시합니다. 말하면 불길하다 하고 생각하면 재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에둘러 표현하고 그 생각이 떠오르면 얼른 다른 데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외면하려는 바로 그 지점에 삶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죽음을 똑바로 바라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삶의 무게와 의미가 거기 있다면요. 흔치 않은 이런 사유의 길을 걷는 것도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하세요. 16세기 프랑스에 미셸 드 몽테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법관으로 일했고 나중에는 보르도 시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연속으로 불행이 찾아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 에티엔 드 라보에시가 33세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도 죽습니다. 자녀 6 중 5을 어린 나이에 잃습니다. 죽음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보통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기 싫어졌을 겁니다. 더 깊이 외면하고 더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갔을 겁니다. 그런데 몽테뉴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38배 공직을 내려놓고 자기 성의 탑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남긴 에세이집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자유를 생각하는 것이다.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건 죽음 자체 때문일까? 아니면 죽음을 모르기 때문일까? 낯선 것이 두려운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몽테뉴는 당시 유럽을 휩쓴 흑사병과 종교전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길거리에 시신이 널려 있고 어제 만난 사람이 오늘 세상을 떠나는 일이 흔했습니다.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코앞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시대 사람들 중 일부는 오히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찾아 나섰습니다. 몽테뉴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멀리 밀어놓으려 할수록 죽음은 더 무섭게 다가온다고. 그러니 차라리 가까이 두고 익숙해지라고. 친구처럼, 늘 곁에 있는 동반자처럼. 여기서 잠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특별히 더 무거운 금기입니다.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얘기하면 재수 없어. 괜히 불러들이는 거야.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소금을 뿌리고 수의 이야기만 나와도 손사래를 칩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이별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고 평생 일군 것들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죽음을 입에 담으면 진짜로 온다는 오래된 믿음도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불길한 말은 불길한 일을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도 자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효처럼, 패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외면한다고 해서 정말로 마음이 편해지던가요? 심리학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생각은 오히려 더 자주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5분 동안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흰곰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지 말자, 다짐할수록 그 불안은 마음 깊은 곳에서 웅크리고 자랍니다. 회피는 해결이 아닙니다.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회피하는 사람들보다 불안 수준이 낮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환자와 가족이 죽음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경우 남은 시간의 질이 더 높았습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이 죽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온전하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빗장을 걸어 잠근 문 뒤에서 두려움은 자랍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마주하는 순간 그 형체는 생각보다 작아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삶이 달라 보이는 걸까요? 몽테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의 무게를 알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미루며 살아왔습니까?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하겠지. 하고 싶은 말, 만나고 싶은 사람, 가보고 싶은 곳. 시간이 무한할 것처럼, 기회가 항상 있을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시간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다르게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것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몽테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배운 자는 노예이기를 그만둔다. 무엇의 노예일까요? 두려움의 노예, 타인의 시선의 노예, 끝없는 욕망의 노예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며칠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지는 경험.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던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소한 다툼이 부질없게 느껴지는 그 시간. 가족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 미뤄왔던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집니다. 일상에 묻혀 다시 예전처럼 살게 됩니다. 몽테뉴가 말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순간을 일상 속에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만 잠깐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죽음을 곁에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이 달라집니다. 매 순간이 달라집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이듯 끝이 있어야 지금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알겠어. 죽음을 생각하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작정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맞습니다. 그냥 죽음을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태도로 마주하느냐입니다. 몽테뉴는 죽음을 한 번에 정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금씩 익숙해지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되듯 시간을 두고 가까워지라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연습될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란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한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는 사람. 친구와 함께 있으면 긴장이 풀립니다. 경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몽테뉴는 죽음을 친구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이상합니다. 어떻게 죽음과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은 두렵고 슬프고 차갑고 피하고 싶은 것인데, 하지만 몽테뉴가 말한 친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몽테뉴에게 친구란 단순히 좋은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친구란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 몽테뉴는 젊은 시절 에티엔 드 라 보엣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만나자마자 깊은 우정을 나눴고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존재였습니다. 라 보엣이가 33세 세상을 떠났을 때 몽테뉴는 평생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몽테뉴가 죽음을 친구로 삼으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친구는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존재,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존재. 죽음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너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 미룰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적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일 수도 있다. 듣기 싫은 말이지만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피해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매일 조용히 귀띔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해들이 죽음을 친구로 삼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첫 번째 오해는 죽음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가까워지지만 여전히 아직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 있을 것이고 시간은 충분할 것이라고. 하지만 몽테뉴는 말합니다. 죽음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고. 그는 주변에서 젊은 사람이 노인보다 먼저 떠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노인을 기다리지 않는다. 모든 나이에, 모든 순간에 문을 두드린다. 먼 미래의 일로 미뤄두는 순간, 죽음은 오히려 더 낯선 손님이 됩니다. 갑자기 찾아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곁에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죽음 같은 어두운 생각을 하면 우울해지지 않겠어. 차라리 밝은 것만 생각하며 사는 게 낫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이 오히려 막연한 불안 속에 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누른 생각은 더 자주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삶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애틋한 이유는 금방 지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기에 빛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죽음은 실패라는 생각입니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패배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죽음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가족들은 포기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마치 죽음이 이겨야 할 적인 것처럼, 피해야 할 재앙인 것처럼. 하지만 몽테뉴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 삶이 지나면 죽음이 오는 것은 자연의 순리라고.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을 나무의 실패라고 말하지 않듯 죽음을 삶의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죽음을 실패로 보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삶의 완성으로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요? 몽테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뒤에 서 있는 노예가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인간의 유한함을 잊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몽테뉴는 이것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음과 친숙해지려고 노력한다. 잠자리에 들 때, 식사를 할 때, 여행을 떠날 때 무엇을 하든 죽음을 생각한다.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 중 잠깐 자신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달라집니다. 사소한 다툼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미뤄왔던 말을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는가? 후회 없이 살았다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내일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몽테뉴는 이것을 죽음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단련되듯 죽음을 자주 생각하면 마음이 단련됩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평정심이 자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철학적 논점이 있습니다. 죽음은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삶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둘은 서로 대립한다고.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라고.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산다면 오늘의 의미가 있을까요?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이유가 있을까요? 나중에 해도 되지라는 말이 진짜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불멸자라는 단편 소설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을 그립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해도 되고 1000년 뒤에 해도 되니까요. 그들에게 삶은 무한한 권태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에 긴박함이 생깁니다. 한정된 시간이기에 선택이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보내지 않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이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추면 배경은 흐려지고 피사체는 선명해집니다. 죽음은 삶의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명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흐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합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을 넘기다 보면 마음이 묘해집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바쁘다고, 힘들다고, 투덜거리며 보냈는데 돌아보니 다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그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도 빛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깨달음을 미리 당겨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소중함을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평화로워진다고. 남은 시간이 정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분명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무한할 때는 방황하지만 한정되면 명확해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삶의 윤곽을 만들어줍니다. 몽테뉴는 나이 들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책에서 죽음에 대해 읽고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주 생각하고 곁에 두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죽음을 여러 번 만났다. 이제 그것은 낯선 손님이 아니라 오래된 이웃 같다. 오래된 이웃. 좋은 표현입니다. 매일 보는 이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경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있는 존재입니다. 죽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섭고 낯선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몽테뉴가 말한 죽음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은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라는 것, 우리가 가진 오해들, 그리고 죽음이 삶을 선명하게 만든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이 다가올 때 정말로 평온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막상 이 질문을 받으면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무서워. 생각하기 싫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자체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두려워한다.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상상입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보면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입니다.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상상이 만들어낸 그림자에서 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그림자와 함께 편안히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죽음 불안이 크게 세 가지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통제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통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고, 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그 통제력이 사라집니다.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아무것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무력감이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예측하고 대비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한 무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알 수 없음이 두렵습니다. 마치 깜깜한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세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곧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일군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익숙한 일상, 좋아하는 것들, 나를 나답게 만드는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합니다. 이 상실이 두렵습니다. 살펴보면 세 가지 모두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알 수 없다는 것, 잃는다는 것, 죽음 주변의 것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몽테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 두려움과 씨름해 왔습니다. 동서양의 지혜가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삶의 연장선에서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자들은 명상을 통해 이 무상을 체험합니다. 호흡이 오고 갑니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흐릅니다.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을 때 평화가 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생긴다고. 죽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죽음 불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불안이 적다는 것을, 반대로 죽음을 완전히 외면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한다는 것을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 시대와 문화를 넘어 공통된 지혜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저항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 몽테뉴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불교를 알지 못했고 스토아 철학은 조금 읽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같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으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몽테뉴는 특별한 수행이나 명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평범한 순간에 죽음을 떠올리라고 말했습니다. 식사할 때,
잠자리에 들 때, 산책할 때, 무엇을 하든 죽음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올지 생각해보라. 이것이 몽테뉴식 훈련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일상의 틈틈이 잠깐씩 떠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달라집니다. 마치 처음 보는 길도 여러 번 다니면 익숙해지듯 죽음에 대한 생각도 자주 하면 익숙해집니다. 낯설던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죽음을 특별한 공포의 대상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밤이 오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죽음도 그냥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잠든 모든 사람이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오늘 눈을 떴다는 것은 하루가 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나면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냥 보내야 할 하루가 아니라 받은 하루입니다. 선물처럼.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불쾌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나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사소한 것에 화내지 말자. 아침의 짧은 다짐이 하루의 태도를 바꿉니다. 거창하게 명상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잠깐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졌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내일 다르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한 것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면 괜찮았을까? 만족스러웠다면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아쉬웠다면 내일을 기약합니다. 이것이 밤의 훈련입니다. 역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몇 분,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작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향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일에 덜 화가 납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냈을 일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별것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미루던 일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던 것을 오늘 하자로 바꾸게 됩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체를 알 수 없던 공포가 윤곽이 있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어둠 속의 괴물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러면 덜 무섭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처음 가는 길은 멀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가야 하는지, 어디서 꺾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몇 번 다니면 훨씬 가깝게 느껴집니다. 길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멀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주 생각하고 가까이 두면 익숙해집니다. 여전히 거기 있지만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몽테뉴는 젊었을 때 낙마 사고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겨우 깨어났습니다. 나중에 그 경험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죽음이 생각만큼 무섭지 않다는 걸 알았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상상보다 부드러웠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상상입니다. 상상은 언제나 실제보다 과장됩니다. 그림자는 실체보다 큽니다.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알 수 없다는 것,
잃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동서양의 지혜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저항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 몽테뉴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상 속에서 죽음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가 주어졌음을 느끼고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일상의 일부로 놓아두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면 죽음의 그림자가 작아집니다. 삶은 더 선명해지고 마음은 더 평온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인정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단순히 불안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삶의 태도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가? 죽음을 가까이 둔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겁고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큰 고비를 넘기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이던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집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가벼워집니다. 몽테뉴가 말한 죽음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삶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 선명하게 느끼라는 권유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태도일까요? 그것은 매 순간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것을 흐릿하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무엇을 보았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가지만 무엇을 했는지 모호합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하지만 죽음을 가까이 두면 달라집니다. 오늘이 특별해집니다. 아침 햇살이 눈에 들어옵니다. 커피 향이 코끝에 머뭅니다. 옆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남습니다. 같은 하루인데 질감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고 머뭅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담습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추면 피사체가 선명해집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흐릿하던 일상이 또렷해집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는 것은 관계와 감정을 가볍게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에서 쌓인 서운함,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에 대한 마음, 멀어진 친구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곁에 둔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만남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 지금 함께하는 시간이 달라 보입니다. 작은 서운함이 작아집니다. 이것도 언젠가 지나갈 텐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래 품은 미움이 느슨해집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나 싶어집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줄어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감정도 가벼워집니다. 화가 나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슬퍼도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파도가 쳐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잡힙니다. 몽테뉴가 말한 죽음에 익숙해지는 법을 오늘의 삶에 맞게 옮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자녀가 잘못되면 어쩌나, 외로워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묻습니다. 최악이 무엇인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죽음이다. 그런데 죽음과 이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걱정들이 작아집니다. 가장 큰 것을 받아들였는데 그보다 작은 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걱정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을 삽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두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몸이 움직이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고마움이 올라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이 하루를 밝게 합니다.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삶에는 파도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 오기도 합니다.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파도에 따라 마음이 출렁거리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중심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이것도 지나간다. 알고 나쁜 일이 와도 이것도 지나간다. 압니다. 그래서 들뜨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이것이 평정심입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태도가 삶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앞에서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검사 결과가 신경 쓰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불안하고 서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몸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몸도 바뀝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슬퍼하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 앞에서 평생 모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줄어들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눕니다. 재산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가볍습니다. 관계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대와 실망이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합니다. 친구가 변하면 아쉽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관계를 조건 없이 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내 마음을 지킵니다. 서운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받아들입니다. 시간 앞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시간의 양보다 질을 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선물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특별한 감정의 파도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혼자 남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밀려옵니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있습니다. 평생 맺어온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마음, 놓아주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외로운 마음이 공존합니다. 정체성의 흔들림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새롭게 찾아옵니다. 이런 파도들이 칠 때 죽음을 친구로 삼은 마음이 도움이 됩니다. 미래 불안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 지금에 머무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관계 피로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붙들지 않으면 가벼워집니다. 정체성 흔들림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나다. 역할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이런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오면 알아차리고 지나가게 둡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평화로운 순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좋은 순간, 창밖을 바라보다가
차 한 잔을 마시다가 길을 걷다가 느끼는 고요함. 그 순간에는 걱정도 없고 바람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이런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줄고 걱정이 줄고 기대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가벼움이 들어옵니다. 감사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죽음을 친구로 삼는 사람의 일상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이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화롭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 삶도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큰 병을 앓고 회복한 뒤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병원 창문으로 보이던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고. 평범한 아침 햇살이 눈물 날 만큼 고마웠다고. 왜 그랬을까요?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끝날 뻔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은 삶을 다르게 봅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몽테뉴가 말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매일의 평범함이 특별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둡고 슬프고 무겁습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슬픔의 훈련이 아니라 감사의 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한시적입니다. 이 몸도, 이 시간도, 이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지금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어젯밤 잠든 모든 사람이 오늘 아침 깨어난 것은 아닙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씹을 수 있고, 맛을 느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감사가 쏟아집니다. 없어질 것을 알기에 있는 것이 고맙습니다. 끝날 것을 알기에 지금이 소중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그러면 어느 날이든 마지막이 되어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비장한 각오가 아닙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초대입니다. 삶의 후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자세를 조금 바꾸면 됩니다. 첫째,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싸우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달라집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잎이 떨어집니다. 나무가 잎을 붙들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젊음을 놓아주고, 능력을 놓아주고, 역할을 놓아줍니다. 붙들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둘째, 정리하는 마음입니다.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간직합니다. 관계를 정리합니다. 멀어진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음을 정리합니다. 후회되는 것, 미안한 것, 고마운 것. 정리하고 나면 가벼워집니다. 셋째, 오늘을 사는 마음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합니다. 오늘 할 일을 하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나고, 오늘 느낄 것을 느낍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내 것이다. 이것이 삶의 후반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오늘을 삽니다. 이렇게 살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평정심이 자랍니다. 평정심은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낍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이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좋을 때 집착하지 않고 나쁠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단단함이 자랍니다. 단단함은 딱딱함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나무처럼 바람에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이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가장 큰 두려움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받아들인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작은 시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자랍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억지로 감사하려 하면 피곤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가까이 두면 감사가 저절로 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습니다. 평정심, 단단함, 감사함. 이 세 가지가 함께 자랍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늦은 오후,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십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런 경험은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다른 일 없이 그냥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순간들이 삶의 보석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빛나는 순간들입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이런 순간을 더 자주 발견합니다. 평범함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연한 것 속에 있는 기적을 느낍니다.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이미 충분히 특별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죽음을 친구로 삼은 사람의 눈입니다. 몽테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끝나도 후회는 없다. 내 삶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내 것이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내 것이었다. 이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삶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삶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만의 삶입니다. 그 삶을 온전히 산다는 것. 그것이 죽음을 친구로 삼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온전히 산다는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삶의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온전해집니다. 조각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죽음은 금기가 아닙니다.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직면할 때 삶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몽테뉴는 죽음을 친구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낯선 적이 아니라 늘 곁에 있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삶이 선명해지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진다고. 죽음 불안은 죽음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 때문입니다. 그 상상의 그림자와 친해지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죽음을 인정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됩니다. 미루던 것을 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놓게 됩니다. 삶의 후반부는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많은 것이 떨어져 나가지만 그래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메멘토 모리는 슬픔의 훈련이 아니라 감사의 훈련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밥을 드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잠자리에 드실 겁니다.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어진 것입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슬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집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친구처럼 함께하면 됩니다. 그 친구가 매일 조용히 귀띔해 줄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라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라고. 몽테뉴가 수백 년 전에 발견한 지혜가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죽음을 친구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